안녕하세요. 인생커님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50대 때 해고 또는 명예퇴직을 당했을 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분들 상당수가 50대에 이제 시작을 하신 분들도 있고 40대에 시작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케이스를 다뤄보려고 해요. 각종 이제 노동사건이나 자영업자 관련해서 임대차 분쟁 이런 거 사건을 하다 보면 많이 느껴지는 게 있어서 한번 오늘은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자영업 분야에 있어서 좀 전문성이 있는 분의 스토리를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A씨는 50대의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제빵 업체에서 이제 제빵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A씨는 이제 회사에서 그 빵을 개발하고 메뉴 개발하고 만들어보고 이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적어도 맛이나 메뉴 개발로는 회사 내에선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의 매출 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했고요. 회사가 제공해주는 환경에서 이제 A씨는 정말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A씨는 이제 자신이 살아온 데 있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실제로 회사 내에서 인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제빵 실력이나 맛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신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퇴사를 했을 때도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빵을 잘 만드니까 혹시나 퇴사의 상황이 오더라도 내 가게를 열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노후 준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이제 빵 만드는 실력은 좋으니까 가게를 열면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다니던 회사가 재정적으로 좀 안 좋아지게 됐고요. 결국에는 이제 A씨는 명예퇴직의 형태,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진 것도 있었고,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별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도 조금 반영이 됐어요. 언젠가는 빵집을 좀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A씨는 이제 명예퇴직의 형태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A씨는 빵 만드는 실력에 있어서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 초반에 조금만 고생을 하면 입소문이 퍼져서 빵이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A씨는 창업의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빵 만드는 실력만큼은 좋았지만 자영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었어요. 부양해야 되는 자녀도 있었고 현재 치매기가 있는 부모님에게 들어가는 요양병원 비용 감당을 해야 됐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필요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두둑히 챙겨서 나왔는데,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이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했을 때 다른 거를 하기보다는 빵집을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동안 조금 모아놨던 돈, 그리고 퇴직금 목돈이 생겼고요. 여기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열 준비를 시작을 하고 서울의 한 지역에서 상가 1층에 빵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자영업이 이제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각종 언론 매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A씨 본인은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제빵업계에서 베테랑이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원래 전문성이 없는 이제 대기업을 재직하다가 치킨집을 차리는 것 같이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실패를 하는 거고, 본인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문제는 뭐였냐면, 빵은 잘 만든 거는 맞았지만 이제 입지 분석이나 시장 분석이나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었던 거예요. 근데 A씨는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제품을 잘 만들면, 빵을 잘 만들면 알아서 가게는 성업할 것이다라는 아주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못했던 게, A씨는 회사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이제 오래 근무를 하면서 빵을 만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모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일에 충실했던 거죠. 이제 개시를 한 다음 초반부터 A씨는 벽에 부딪히게 돼요. 일단은 오픈바를 믿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이제 대출이자도 감당을 해야 됐지만 기본적인 고정비가 상당히 컸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료라던가 인건비도 들어가야 됐고 운영이 쉽지가 않았는데, A씨는 이제 시작하고 나서야 이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특히 어떤 거냐면 경쟁업체들의 존재였는데요. 사람은 이제 무엇이든 실제 경험해보기 전에는 눈에 잘 안 보이죠. 우리의 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빵집을 열고 나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경쟁업체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어떤 거였냐면은, 빵집을 차리니까 빵집에 대한 어떤 분석만 했어요. 주변에 빵집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만 했는데, 실제로 하고 나서 보니까 카페가 경쟁 대상이었던 거예요. 경쟁 대상으로 넣고 보니까 본인 가게의 입지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용은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경쟁업체들과 경쟁이 심한 것을 알게 되면서 잘 팔리지 않고, 이러면서 이제 빵의 재고가 많이 남게 돼요. 메뉴와 양을 점점 이제 줄일 수밖에 없게 됐는데, 오히려 이제 제품의 가지수가 줄어들면서 손님들의 발길도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어쨌든 처음에 경쟁업체 분석을 사실은 잘못한 것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제 해보니까 알게 됐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평생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한 10년을 바라보고 시작을 했던 빵집인데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이 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였던 것은 이제 내가 생각했던 고정비, 그러니까 고정비용이 생각보다 적게 책정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회사원에서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고정비가 많았어요. 뭐 임대료 정도는 생각을 했지만 임대료랑 인건비, 4대 보험료, 관리비, 여러 가지 각종 비용, 매달 나가야 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감당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특히 홍보랑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이 홍보 마케팅의 비용도 상당히 크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이제 불일치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됐던 거죠. 빵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지만 빵집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을 알게 됩니다. A씨는 사실은 자기가 자영업을 하면서 여차하면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폐업도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늦게 알게 됩니다. 실제로 폐업을 하는 순간 이제 영업 중단 시에 대출금을 갚아야 했고요. 새로 들어올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적자가 쌓이고 나서 알게 됐어요. 원상회복도 부담해야 되고 각종 법적 문제까지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실제로 하고 나서야 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빵집을 인수할 사람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제 적자는 누적되고 있고 A씨의 이제 얼굴에는 그늘이 지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케이스는 뭐냐면 기존에 어떤 회사를 다니면서 전문성을 갖고 있었는데 사업이나 창업을 했을 때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전문성의 함정인데 이런 거죠. 제가 사례에서도 녹였지만 빵 전문가라고 해서 창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건데, 흔한 그 처음에 이제 진입을 했을 때 경험하는 것들이 제품의 질이나 빵의 질이나 그런 질만 높이면 알아서 영업이 될 거야, 알아서 마케팅이 될 거야. 뭐 특히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바이럴 마케팅이죠. 입소문이 날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처음에 입소문이 나려고 하더라도 처음에 고객들을 확보할 만한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사실 퇴사 후에 재취업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퇴사 연령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다루는 케이스는 전문성이 있는 케이스를 한번 다뤄보게 된 거예요. 일단은 이제 퇴사를 하게 됐을 때 원래 내가 회사에서 필요했던 역량과 또 실제로 창업을 했을 때의 역량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는 거고, 또 무엇보다 너무 낙관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1, 2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어떤 여유 자금 이런 게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50대 퇴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부모님 간병비나 치료비도 부담해야 되고 자녀에 대한 교육 비용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최소 10년 정도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일어나야지 원만한 생활이 가능해요. 50대 퇴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현금 흐름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는 까먹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독립하지 못한 상황이고 독립하지 못한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 때문에 쫓겨서 자영업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거나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이 자영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빠지는 함정이 창업을 해서 이걸 운영하는 것과 전문성이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사람은 내가 그 경험해보지 않은 분야일 때는 훨씬 더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해보지 않은 일은 일단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해본 일이 적을수록 그 다른 세상, 내가 이제 회사원으로 생활할 때보다는 그냥 창업을 했을 때 좋은 세상이 펼쳐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근거 없는 낙관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각색한 A씨 사례와 좀 유사합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분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체를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회사를 다닐 때는 다른 부서, 예를 들면은 영업부서나 홍보부서가 하던 일을 창업하는 순간에는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어느 정도로 힘들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인사부서, 회계부서가 하는 일도 자영업을 시작을 하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회사 다닐 때는 너무나 당연해서 신경도 쓰지 않았던 어떤 인프라적인 부분,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다 누군가의 노력과 어떤 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창업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이 제일 쉽게 범하는 오류, 이제 좀 빠지기 쉬운 오류가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보고 있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는
준비하고 계시다면 자기 객관화가 먼저 필요하고 또 실제 경험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리미리 좀 경험치를 쌓아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대부터 창업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20대부터 경험을 쌓아온 사람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내가 경쟁할 대상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주변 모든 상권이 아니라 기존에 잘하고 있는 빵집이나 프랜차이즈 빵집이라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쟁업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을 때라도 현금 흐름적인 측면이나 예를 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해서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이 이제 준비를 위해서 40대가 넘어갈수록 대부분 이제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꾸준한 현금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미리 30대, 40대 때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산을 축적하는 데 항상 노력도 기울여야 되고 또 재테크를 해야 되고요. 철저한 준비가 없는 자영업의 경우에는 그냥 몇 년치 생활비만 고스란히 탕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